네, KBS 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썰 김철민 기자입니다. 요즘 그 북한 매체들 보도를 보면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이 전쟁광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아직도 그 제국주의 원수놈들이라든지 또 남한을 그 제국주의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탈북 박사님이신 조충희 박사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미제국주의라는 이제 그 이름이 예. 항상 그 북한의 매체들에 나오고 교육을 받으면서 예. 이제 그 미국에 대한 교육은 항상 이제 제국주의고 뭐 숙량이 미제고 체육 경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항상 그 미국 놈 때려잡기 종목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없어지기는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는 6.25 전쟁에 그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로서의 이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이제 그렇게 북한은 계속 이제 북한 당국이 하고 있고요. 예. 8.15 해방이 됐을 때 미국이 그 한반도 38도선 이남을 강점했기 때문에 그 통일이 안 되고 분단의 이제 원인으로 됐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상 미국에 대한 그 교육을 할 때 북한 당국이 하는 교육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거기에 세워진 나라.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군사 강국이라는. 예, 미국이 군사 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은 나라. 그 다음에 이주민들이 그 많은 나라. 이런 정도로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적으로 북한을 침략을 해서 실제로 그 나라 이 정권을 전복시킬 정도로 이렇게 위협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하고 있죠. 그거는 북한 당국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예. 미국의 군사력으로 사실은 북한 같은 나라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제 그 초토화된다는 거 알고 있고 예. 완전한 교육은 아니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예. 평화 유지를 위해서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고 전쟁 억제 세력이라는 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도 아는 사람은 이제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주민들한테 그 먹혀 들어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뭐 미제국주의의 무슨 책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제도 같은 이야기, 오늘도 같은 이야기 계속 들으니까 이게 이제 먹히는 것 같아도 그게 이제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접하고 있거든요. 하고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에 미국 드라마나 예. 또 미국 영화, 미국 소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다르죠. 만시대 텔레비전 통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방영을 했거든요. 영화. 그 원작을 그대로 방영을 예, 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이제 번역은 했죠. 예, 그러니까 자막을 이제, 넣어서. 예, 자막 넣어서 번역은 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여기 와서도 영화 봤는데 크게 다른 거 없이 제대로 번역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있을 때 제일 감명 깊게 봤던 소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거든요. 그래서 그 남북 전쟁을 다룬 그 영화에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의 주인공, 그 여주인공이 그 소설의 여주인공이 저렇게 이제 성장할 수 있고 저런 형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당시의 남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균형적으로 비판을 한 책인데 저런 책들이 출판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서 읽히고 이게 또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하는 나라가 과연 그런 나라일까 하는 생각은 이제 계속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반 주민들이 미국 소설이라든지 미국 드라마, 영화 같은 거 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북한의 김정일이가 북한 작가들이 소설 쓰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보다 많이 이제 어리다. 그래서 너네 공부 좀 하라. 그래가지고 그 세계적인 명작 100부를 들여왔어요. 그것을 출판을 해서 각 도에 있는 그 작가 동맹에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 책들이 다시 이제 복사가 되거나 그 책들이 조금씩 빠져나와서
길바닥에 보면 이제 책 이렇게 비치해 놓고 앉아서 읽어보고 책 읽어보면 감 돈 내고 하는 책 장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놓고는 아니지만 이제 밑에 깔려놓으면 이제 가서 더 재미난 책 없어? 기분 이제 그 책이 나오는 거죠. 그럼 미국이란 나라를 제국주의 원수의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드라마를 보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고 그러는 심리는 뭔가요? 초기에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미국 놈들하고 싸우려니까 네. 미국 말을 알아야 된다 해서 초기 영어 배워주는 거는 뭐 안 서면 쏜다, 뭐 손들어 뭐 이렇게 배워줬거든요. 그래요. 75년도, 76년도에 원래 1외국어가 러시아 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때 1외국어가 영어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때 영어로 바뀌면서 이제 그때 교수들이 했던 소리가 세계적으로 영어를 쓰는 나라가 많고 영어가 세계 공통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영어는 미국 말이 아니고 영국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영어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탈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돼서 뭐 하나원에서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할 텐데 미국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뀌는 계기 같은 게 혹시 탈북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뭐 하나원 교육에서는 뭐 미국이 좋다 나쁘다 이런 교육은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제일 그 바뀌는 계기가 8.15 해방의 원인이거든요. 북한에서 배웠을 때는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조국 해방이 예. 김일성이 만주에서 빨치산 해가지고 예. 소련군과 함께 들어와서 해방된 걸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참가 안 하려고 하다가 참가 진주만 공격 때문에 이제 참가를 했고 미국과 그 옛날 구소련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패망에 기여를 한 것을 이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25 동란, 그러니까 6.25 전쟁이 실제 북에서 먼저 쳐들어왔다는 것들이 이제 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역사가 왜곡됐다는 것을 먼저 알고 충격을 받았고 그 자료를 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그 이제 자유의 여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 미국이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동경하는 그런 이제 나라다 이런 것들로 이제 느낌을 받았죠. 그러면 남한에 와서 생각하는 미국하고 북한에서 있을 때 인식했던 미국하고 이제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실질적으로 뭐 TV에서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들 그다음에 소설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특히 이제 그 미국 소설 보면 뭐가 있냐면 흑인 아버지가 자기 딸을 강간한 그 백인 청년을 재판장에서 총으로 쏴 죽였는데 예. 그 백인 청년을 그러니까 흑인 아버지를 백인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미국 사회가 가능하구나. 미국 사회가 인종주의가 심하고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많이 이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뭐 미국을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그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그 뉴욕하고 워싱턴 DC에 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요. 예. 여러 민족들이 흑인, 백인, 뭐 황인 이런 다민족들이 어울리는 모습이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예. 사실 우리 한국의 서울에도 뭐 전철 타고 가면 흑인들도 있고 뭐 있고 다 이제 있는데 제가 전철에서 흑인이 앉아 있으면 그 옆에 가기 꺼려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은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보다도 뭐 흑인도 그렇고 백인도 그렇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하고 그냥 자연스러운 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게 생활에 다 녹아 있구나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저 개인적인 건데 그
제 나이나 또 60대, 70대 이제 미국의 할아버지들이 예. 그 멋있는 할아버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청바지 딱 입고 예. 위에다가 이제 흰 그 삿주 예. 딱 입고 뭐 할머니하고 혼자서 이제 수적수적 거리로 걸어 다니는 분들이 꽤 되는데 정말 깨끗하게 늙었다고 이제 나이를 깨끗하게 먹었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나 이런 데서 군심이 없고 뭔가 성취를 하고 예. 그 여유를 이제 만끽하는 그런 그 분들을 보면서 저 할아버지들은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직접 가서 느낀 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가서 이제 소화하셨던 일정 중에 가장 뭐 인상적이었다고 그럴까요? 기억에 남는 그런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워싱턴 D.C. 가서 링컨 기념관 그쪽을 가봤거든요. 예. 그 너의 해방도 그렇고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거기에 그 흑인 청년이 술 먹고 취해서 예. 배 까고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술 먹고 취해서 배 까고 누워 있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오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보였다는 거. 그다음에 흑인 박물관 갔었거든요. 근데 흑인 박물관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 오게 된 경위와 어떤 피해를 받았고 어떤 억압을 받았고 그것들을 이제 인종 문제 이런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 그런 이제 아픈 사연들이 쭉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인 그 어린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나간 역사가 아프고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그것들을 극복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좀 감동도 되고 그랬댔습니다. 흑인이 이렇게 드러누워 있다. 그건 링컨 박물관 기념관 앞에서. 예. 만약에 그런 비슷한 일이 북한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동장 밑에서 예. 술 먹고 누워서 배 까고 있으면 예.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겠죠. 예. 그러면 미국과 우리 남한 사회, 뭐 서울을 비교한다면 뭐 어떻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사실 워싱턴에 가서 조금 이제 부러웠던 게 이제 애견 문화, 예. 반려견하고 다니는 거 보고 뉴욕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렇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축산 전문가니까 예. 그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그런 이제 내 견해가 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꼭 개가 사람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개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서로 이제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 뭐이라고 말할까? 우리 그 TV 프로그램당 있지 않습니까? 뭐 동물 농장인가? 개는 훌륭하다. 예. 뭐 예.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들도 예. 제가 보는 눈에서 저 견해에서는 개하고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일방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걔한테 들어가는 것들을 받아서 내가 일어서라기면 일어서고 앉으라기면 앉아야 이제 훌륭한 개인데 그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람도 개한테 배려해주고 개도 사람한테 이제 배려해주는 이런 관계가 진짜 반려견의 관계인데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보였어요. 미국 여행 다녀오신 이후에 뭐 좀 미국에 대한 생각이 특별히 뭐 더 바뀌었다거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 생각했던 그걸 이제 그냥 증명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내부의 질서와 그 민주적인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런 걸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나라의 위상이 좋으려면 진짜 내부가 제대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나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유엔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못 살기 힘든 게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이제 80년도, 90년도 또는 2000년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90년도 중반 이후에
야시장이 생겨나고 2000년에 시장이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 20년 동안 시장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면서 제재는 계속 강화됐지만 시장이 북한 당국이 시장을 탄압하지 않으면 그 시장만 제대로 돌아가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네. 시장이 형성되면서 외부 문화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드라마도 들어가고 영화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 실질적인 뭐 제재 그것보다는 당국의 그 탄압, 강제 이게 더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이번 코로나 3년 동안에 그 외부에서 제재하는 것보다 더 강한 제재를 자기네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식하게 봉쇄하고 제재했는데 네. 그것을 이제 당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뭐 무슨 미국 사회 제재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면 뭐 가정이긴 하지만 그 문화적인 충격이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도 평민 자격으로 미국에 가면 정신이 이게 머리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딱 이제 들어가면 그 김여정이가 그 우리 서울에 왔다가 우리 그 이스라엘인가 고속 철도 보고 예. 이제 깜짝 놀랐다는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이도 또 그 북한의 권력자들도 미국에 가서 평민 수준으로 그냥 미국을 한 일주일만 여행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예.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쟁광이 아니고 예, 예. 제국주의 원수도 아니고 예. 그렇다는 걸 알게 되겠고. 예, 오늘은 탈북민의 시점으로 바라본 미국,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흔히 한 나라의 총체적인 수준을 얘기를 할 때 그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북한이 좀 어서 이 경직된 시스템이 좀 완화가 돼서 좀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좀 나름대로 좀 바래 봅니다. 지금 많이 아쉬운 수준이긴 한데 우리가 서로 통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좀 이 경직된 시스템도 완화가 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그 조충희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영상 링크도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충희 박사님 모시고 하는 남북의 썰은 2주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